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 앤 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 간헐적 단식입니다. 자, 가시죠.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 넘게 간헐적 단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오늘 간헐적 단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요. 두 번째,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네 번째, 제가 7년간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경험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영상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간헐적 단식을 알고 계시거나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을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단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단식이 뭘까요? 단식은 한자로 끊을 단자에 먹을 식자를 쓰는데요. 먹는 것을 끊는다, 즉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끊을 단자가 아닌 금할 금자를 써서 금식이라고도 합니다. 단식과 금식은 오래전 종교적인 이유로 행해졌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금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 이외에도 의료적인 이유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단식투쟁 같은 것들 하기도 합니다. 종교에서의 금식은 주로 정신을 맑게 하거나 굶주린 자들의 고통을 느껴보기 위해서 했었고, 의료적인 이유로 하는 금식 중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건강검진을 하기 전 금식이 있죠. 그 이외에도 수술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단식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단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단식이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간헐적 단식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단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오늘 이야기할 간헐적 단식, 단식은 단식인데 앞에 간헐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간헐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계속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단식을 쭉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고 굶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아마도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진짜 확실해요. 제가 경험자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죠. 먼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이어트는 지방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방이 인슐린과 아주 큰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인슐린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당뇨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인슐린은 당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당 수치를 줄여주면서 동시에 지방을 축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면 지방을 쌓는 게 아니라 소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단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죠. 단식을 시작하면 12시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12시간부터 16시간까지는 정말 급격하게 수치가 내려가네요. 그리고 24시간 이후에는 조금씩 내려가거나 최저치를 유지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간헐적 단식들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단식 시간이 대부분 12시간, 16시간, 24시간 기준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단식을 했던 이유는 의도적인 고통을 느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단식을 한 후에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식을 하면 BDNF, 그러니까 뇌율의 신경인자가 증가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24시간 금식을 하는데요. 그날은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깊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일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단식에는 정말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고 그것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냥 한 번에 쭉 소개를 할게요. 적절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단식은 자가포식에 의한 자정작용을 하고 암세포 증가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키고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서 세포 내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통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간헐적 단식의 장점들인데요. 영상의 뒷부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아주 현장감 넘치는 간헐적 단식의 장점들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식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간격과 단식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대표적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인 단식 방법과 조심해야 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단식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를 꼬박 단식을 하는 건데요.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식사를 오후 6시에서 7시쯤 먹고 쭉 내일까지 단식을 하다가 내일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24시간 단식법의 주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2회, 3회로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식 방법은 지방의 사용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도가 조금 높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에는 힘들고요. 포기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요. 그리고 운동과 24시간 단식을 병행하면 더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단식을 하는 분이거나 단식과 운동을 병행하려고 한다면 제가 세 번째 설명할 16-8 단식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36시간 단식입니다. 말 그대로 36시간을 단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한 후 내일은 하루 종일 쭉 단식을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 후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막 현기증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해보면. 처음부터 이런 높은 난이도로 시작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단식이기 때문에 36시간 단식은 휴식 기간을 이틀에서 3일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16-8 단식입니다.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동안은 식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단식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단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식법의 키포인트는 8시간 동안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8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인데요. 8시간 동안 평소 식사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8시간 식사의 마지막 식사 시간은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5시, 6시쯤 마지막 식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8시간 동안은 먹고 싶은 만큼 마구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고 평소 신체 활동이 많은 분들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8시간 동안 너무 많이 먹거나 폭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5의 단식입니다. 이건 일주일에 5일은 평소처럼 먹고 이틀은 식사량을 매우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24시간 단식법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틀 동안 완전히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500칼로리 정도로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는요, 이 이틀을 연속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식은 일주일에 2번이고요. 단식과 단식 사이에는 이틀 정도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라 간헐적 단식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음식을 좀 충동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입에 뭔가 씹을 게 들어가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24시간 동안 500칼로리 정도만 먹어도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단식입니다. 말 그대로 며칠 동안 아주 장기적으로 완전히 단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힘든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장기 단식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하면 우리 몸의 기본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막 떨리고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이상 장기 단식을 할 때는 비타민,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등의 기본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양제 알약을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저는 이런 장기 단식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하는 것도 힘들고 마치고 난 후에 충격도 상당히 크고요, 정기적으로 하기에도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장기 단식을 꼭 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한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첫 번째는 이걸 방법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도 이야기는 드릴게요. 단식을 오랫동안 하면 뭐랄까 경지에 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생깁니다. 이때는요 딱히 단식 계획을 짜지 않아도 내 몸에 단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아주 자유롭게 단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을 하지만 가끔 몸이 찌뿌둥하거나 뭐 속이 안 좋거나 뭔가 집중하고 싶을 때가 오면 16시간 정도 그냥 단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리셋됐다는 느낌, 몸이 편하다는 느낌 이런 게 들면 그때 식사를 하죠. 그리고 이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부드럽고 속에 좋은 자연식 식단을 먹고 양도 그다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래야 한다 이런 규칙을 정하기보다는요 내 몸에 필요할 때를 잘 캐치해서 단식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단식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 아무튼 저와 같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헐적 단식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통분모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봐주세요.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만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무조건 체중이 줄어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다이어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운동과 단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얘기 드린 것처럼 간헐적 단식만으로 드라마틱하게 체중이 줄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이후에 현재 체중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5위 다이어트나 16.8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단식을 하면 두뇌 능력이 향상됩니다. 뭐 하루 종일 그렇다는 건 아닌데 확실히 특정 시간대에 뇌가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속이 편하기 때문에 더 일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24시간 단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날은요 뭔가 내 삶이 리셋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나 몸이 찌뿌둥했던 것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때로는 단식을 하는 날이 기다려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단식을 마친 후에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아주 달달한 디저트나 탄수화물이 듬뿍 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물론 배가 터질 정도로 먹는 폭식은 좋지 않아요. 살짝 배가 부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식을 한 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단식을 시작한 후에는 예전보다 속이 더 편해진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확실히 젊을 때보다는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많고 때로는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았는데요. 단식을 시작한 후에는 늘 속이 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소화도 잘 되고 위나 장 활동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단점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너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견디기 힘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까칠하게 대하기도 하죠. 단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자신에게 좀 무리한 방식으로 단식을 시작하시면 이렇게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저녁 식사를 하거나 접대를 위해서 술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식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실 때는 자신의 몸, 체질에도 잘 맞아야 하지만 자신의 생활 패턴에도 잘 맞아야 합니다. 이건 저와 함께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 갑자기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식을 하는데 갑자기 확 졸리는 느낌? 이런 게 들더라고요. 뭐랄까요? 배터리가 없어서 절전 모드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가끔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또 신경을 예민하게 하거나 속을 망칠 수 있어서 좀 참 힘듭니다. 저처럼 단식을 할 때 갑자기 잠이 오는 분들이라면 운전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식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건데요. 간헐적 단식을 한 후에 자기도 모르게 폭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양 조절을 잘 못하고 급한 마음에 일단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식 후에 폭식을 하면 그야말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폭식은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기분 좋게 배부르다 이 정도 느낌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단식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적당히 먹게 되더라고요. 뭐랄까요? 위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이제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맞는 단식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이걸 어딘가에 적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는 달력에 직접 적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벽에다가 딱 붙여 놓는 거죠. 그래야지만 계속 눈에 보이고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주변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도 함께 단식을 하는 분이 있어서 7년 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워낙 뚝심이 있고 강인한 성격이라서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버틸 수 있었고, 만약 저 혼자서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간헐적 단식에 함께 도전하실 분들을 찾아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처럼 자주 보는 사람이 좋습니다. 만약 단식을 함께 하실 분들이 없다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도움을 부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만난 거 먹자고 꼬시지 마라 라고 하거나 내가 단식을 포기할 것 같으면 따끔히 지적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또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는 주변 동료나 상사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단식법을 하실지 정하셨고 단식을 할 날짜도 달력에 적으셨으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에 단식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알람 설정하시거나 단식 시간을 측정하고 알려주는 타이머를 미리 설정해 두세요. 자, 단식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나 일 혹은 취미생활 뭐든지 좋습니다. 특히 처음 단식을 시작하시면 정말 미친 듯이 먹을 게 생각나거든요. 계속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책을 한 권 정해서 단식할 때 읽는 것도 좋고요, 넷플릭스에서 시즌 아주 긴 드라마 이런 거 하나 정하셔가지고 정주행 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은 주변 가까운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생수를 여러 개 사두시는 것도 좋고, 물을 마시기 위한 텀블러나 용기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간혹 단식하는 시간에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정도는 먹는데요, 제 경험에는 커피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커피가 좀 아니다 싶으면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단식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냥 생수를 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단식 후에 무엇을 먹을지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아주 충동적으로 음식을 선택하거든요. 예를 들어 단식 후에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샐러드를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까지 해두었다면 그걸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이나 준비가 없다면 단식하는 시간 동안 계속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치킨, 피자, 떡볶이, 맥주, 순대, 오뎅, 튀김 등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사 먹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무언가 도전을 했고 그거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아야 힘이 나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큰 보상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단식 후에 먹을 맛있는 음식들을 미리 정해 두시면 단식이 상당히 즐겁고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단식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단식에 성공하면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간헐적 단식을 성공하면 멋진 옷을 산다거나 6개월 동안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면 평소 가지고 싶던 물건들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6개월간 적금 들어두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상이 있으면 힘든 단식도 그나마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달리기가 아닌 단식법을 이야기해서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 채널의 이름을 잘 보시면 민티 런 앤 헬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제 채널은 달리기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와 경험담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앤 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